서연이 너랑 다시 잘해보려고 지연이한테 접근한 거야. 25년 전 대학교 때 제가 차버린 남자였어요. 그냥 헤어진 줄 알았죠. 근데 이 남자가 25년 동안 저를 잊지 못하고 저한테 다시 다가오려고 제 시누이한테 접근해서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시누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너한테도 유산 주려고 하셨거든. 근데 내가 막았어. 3년이에요. 3년 동안 회사 관두고 새벽마다 기저귀 갈아드리고 욕창 생길까봐 2시간마다 체위 바꿔드리고 시어머니 손잡고 마지막까지 함께 했어요. 근데 시누이는요? 미국에서 1년에 2번 얼굴 비추고 돈 몇 푼 보낸 게 다예요. 그런 시누이가 유산 20억 다 가져가고 저한테 남은 건 수고했다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 속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국화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 앞에 서서 어머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등을 닦아드리고 밤새 기침 소리에 잠을 깨며 살았어요. 김서연 48살. 그게 저예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병원에서는 반신마비가 올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시어머님은 왼쪽 몸을 거의 쓰지 못하게 되셨죠. 재활이 필요했고 누군가 옆에서 24시간 돌봐야 했습니다. 시누이는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나는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없어. 애들 학교도 있고. 시누이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녀야 했고 시아버지는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본인 챙기기도 바빴어요. 결국 저였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15년 다닌 회사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아 어머님 병원비에 보탰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님을 씻기고 약을 챙기고 재활치료에 데려가고 밤에는 어머님 방 옆에서 잤습니다. 힘들었냐고요? 솔직히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게 늘 고마워하셨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이 늙은이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네.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어머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25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저희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저를 구박하지 않으셨고 저도 어머님을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3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난주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어머님 숨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미친 듯이 119에 전화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미국에서 시누이가 왔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어머님 쓰러지신 뒤로 딱 2번 오셨거든요. 처음에 1번, 그리고 이번이 2번째. 시누이는 영정사진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불효자가 왔어요. 엄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딸이 엄마를 잃은 슬픔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병간호 1번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저렇게 우는 게 좀 솔직히 씁쓸하더라고요.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 여보.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에요. 다만 좀 우유부단하고 누나한테 약한 게 문제지만요.
장례식이 끝나고 49제를 지낸 뒤 유언장 공개 자리가 열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솔직히 유산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돈 때문에 모신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3년 동안 고생한 만큼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었어요. 인간적으로요. 어머님 재산은 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거든요. 아파트 한 채, 상가 2개, 예금까지 합치면 대략 20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 이옥순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은 딸 박지현에게 상속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아파트, 상가, 예금 전부 딸 박지현 씨에게 상속됩니다. 신우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내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감추려고 했지만 저는 봤어요. 그 승리감에 찬 표정을. 어머니가 저한테? 신우이가 놀란 척 말했습니다. 연기였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그럼 저는요? 저는 아들인데.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아드님 박준혁 씨에게는 별도 유산이 없습니다. 다만 며느리 김서연 씨에게 전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글씨였습니다. 서연아, 3년 동안 수고 많았다. 고맙다. 그게 전부였어요. 20억 재산은 전부 신우이에게. 3년 동안 똥오줌 치우며 모신 저한테는 수고했다 한마디.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신우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그래도 올케한테 편지는 남기셨네. 어머니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 저는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이게 말이 돼요? 3년 동안 제가 어머니를 모셨어요. 형님은 뭘 했는데요? 신우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뭘 하긴. 나도 미국에서 송금했어. 병원비 보탰잖아. 송금이요? 1년에 500만 원씩 보내신 게 병원비 보태신 거예요? 어머니 한 달 병원비가 300만 원이 넘었는데? 그래도 나도 형편이 어려웠어. 너만 힘들었냐? 나도 멀리서 마음 졸이며 힘들었다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마음 졸이며요? 형님 3년 동안 딱 2번 왔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게 1년 반 전이에요.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애들 학교도 있고. 신우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여보, 그만해. 어머니 유언인데 어쩔 수 없잖아.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 맞고 틀리고가 어딨어. 어머니가 그렇게 정하신 거잖아. 누나가 유일한 딸이니까. 남편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신우이 편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왜 그러셨을까? 3년 동안 제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늘 고맙다고 하셨어요. 손을 잡고 우시면서 내가 내 진짜 딸 같다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유언장에는 저한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서연아, 3년 동안 수고 많았다. 고맙다. 짧은 글씨. 하지만 어머님 손글씨가 맞았어요. 떨리는 글씨체. 병원 중에 쓰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머님은 분명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서연아, 내가 죽으면 넌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 저는 그 말씀을 위로의 말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준비해놨다는 게 이 편지 한 장이었을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신우이의 득의양양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우유부단한 태도도요. 저는 48년을 살면서 이렇게 허탈한 적이 없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수고했다 한마디로 정리되다니.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장례식장에서 한 말이 자꾸 걸렸어요. 옳게, 그동안 수고 많았어. 이제 편하게 살아. 그 말투, 그 눈빛,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어머님 유언장을 신우이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어머님 방으로 갔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않은 어머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서랍 깊숙이 숨겨진 작은 열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지? 서랍에서 발견한 열쇠. 저는 그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금색 열쇠였어요. 어디에 쓰는 열쇠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님이 숨겨두신 건 분명했습니다. 일단 제 방에 가져다 두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 정리 문제로 한국에 좀 더 머물 거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함께 왔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옳게,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식사하자. 재민이도 인사시켜야 하니까. 재민. 신우이 남편 이름이 최재민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우이 결혼식에도 못 갔거든요. 그때 제가 막 임신 중이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신우이 남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상 통화로 얼굴을 얼핏 본 적은 있었지만 화질도 안 좋았고 잠깐이라 기억이 흐릿했어요. 저녁 식사,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가자고 했어요. 누나가 부르는데 안 가면 또 뭐라 할 거야. 그냥 인사만 하고 오자. 저는 한숨을 쉬며 따라 나섰습니다. 신우이가 묵고 있는 호텔 레스토랑. 저희가 도착했을 때 신우이는 이미 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니, 설마.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재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늙었지만 그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최재민. 대학교 때 2년 사귀다가 제가 차버린 전 남자친구. 저는 손을 내밀지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제 팔꿈치를 살짝 쳤어요. 여보, 왜 그래? 인사해.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최재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이 남자도 저를 알아본 거였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서연 씨.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최재민, 내 전남친. 그게 신우이 남편이라니. 20년 전 저는 최재민을 먼저 차버렸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남자가 너무 집착이 심했거든요. 처음엔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전화하고 어디 가냐고 묻고 친구들 만나면 질투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만 해도 화를 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 왜 거기서 시간을 보내냐고 했고, 심지어 제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국 이별을 통보했어요. 우리 그만 만나자. 최재민은 그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이미 떠난 뒤였어요. 저는 냉정하게 돌아섰고 그 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게 25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가 신우이 남편이라니. 서연 씨,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최재민이 말을 걸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많이 피곤하시죠? 어머님 병간호 하시느라. 저는 그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너무 친절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올케가 3년 동안 고생 많이 했지. 우리 엄마 대소변도 못 가리셨는데 다 받아냈잖아. 대단하시네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최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신우이와 재산 정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아버지 모시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치매가 심해지시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난 미국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 그래도 누나가 재산을 다 받았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 유언이잖아.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재산은 다 가져가고 아버지 부양은 우리한테 떠넘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최재민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언제 자리를 옮긴 거지? 서연 씨. 최재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오랜만이네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역시 알아본 거였어요. 뭐라고요? 모른 척 할 거예요? 서연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남편과 신우이는 아직 열띤 대화 중이었습니다. 우리 쪽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최재민 씨, 지금 무슨 25년 만이죠? 그때 나 차버리고 연락 끊더니 결국 여기서 보네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에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왜요? 불편해요? 당연히 불편하죠. 당신 지금 내 신우이 남편이잖아요. 최재민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신기하죠? 인연이란 게. 그날 저녁 저는 밥맛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최재민은 식사 내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남편과 신우이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하지만 둘이 한눈 파는 사이에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신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올케, 잠깐 얘기 좀 하자. 남편과 최재민은 먼저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신우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신우이 표정이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올케, 내 남편한테 눈 돌리지 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아까부터 보니까 재민이가 너한테 자꾸 말 걸더라. 혹시 무슨 생각 있는 거 아니야? 형님,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신우이 남편한테. 네가 예전에 재민이 만났었잖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 몰랐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재민이가 다 말해줬어. 대학 때 너랑 사귀다가 네가 차버렸다고. 신우이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난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내 남편 전 여자친구가 올케라니. 역겨워 죽겠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우이가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형님, 그건 25년 전 일이에요.
저는 형님 결혼식에도 못 갔고 최재민 씨가 형님 남편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변명이 돼?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형님 남편을 오늘 처음 제대로 본 거라고요. 신우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그래. 다 너 말이 맞겠지. 하지만 난 너가 싫어. 처음부터 싫었어. 신우이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 유산? 너한테 한 푼도 안 간 거 내가 좀 도와줬어.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원래 너한테도 뭔가 남기려고 하셨거든. 근데 내가 말렸어. 며느리한테까지 줄 필요 있냐고. 피도 안 섞인 남이잖아. 신우이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 내 남편 근처에 얼씬거리면 가만 안 둘 거야.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신우이가 유산을 조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어머님 결정에 개입했다는 거죠. 어머님이 저한테도 뭔가 남기려고 하셨는데 신우이가 막았다. 그리고 그 이유가 최재민 때문이라고요? 저는 25년 전에 그 남자를 차버린 것 뿐이에요. 그게 왜 신우이한테 복수할 이유가 되는 거죠?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누나랑 무슨 얘기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별거 아니야.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최재민이 제 전남친이라는 사실을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요? 그래, 그럼 됐고. 아, 근데 누나 남편 괜찮은 사람 같더라. 여보한테 친절하게 말도 잘 걸고.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친절함이 문제라는 걸 남편은 모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어머님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찾은 열쇠를 다시 꺼냈어요. 이 열쇠가 뭔가의 답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분명히 다 준비해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언장에는 저한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개입했다면 어머님이 원래 쓰신 유언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열쇠는 그걸 찾는 단서일지도 몰라요. 저는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우이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최재민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신우이의 차가운 말투도 내 남편한테 눈 돌리지 마.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최재민은 제가 차버린 남자예요.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신우이는 제가 최재민을 노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오랜만이야, 서연아. 아까는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다음에 둘이서 만나자. 마이너스 재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최재민의 문자를 받은 뒤 저는 바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25년 전에 끝난 관계예요. 다시 엮일 생각도 없고 엮여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제 신우이 남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올케, 오늘 시간 돼? 아버지 요양원 문제 얘기 좀 하자. 저는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신우이가 지정한 카페에 갔더니 신우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최재민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형님, 저는 형님이랑만 얘기하려고 온 건데요. 재민이도 가족이잖아. 같이 들어도 되지. 신우이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최재민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훑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옳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신우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요양원 비용, 올케네 집에서 내야 할 것 같아.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그래도 황당했습니다. 형님 내가 유산을 다 받았잖아요. 20억이요. 그건 어머니 유산이고 아버지 부양은 아들이 하는 거 아니야? 한국이 원래 그렇잖아. 그럼 유산도 아들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우이 눈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형님이 재산 다 가져가고 부양 책임만 우리한테 넘기는 건 말이 안 돼요. 신우이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야, 김서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3년 동안 어머니 병간호했어요. 제 청춘 다 갈아 넣었다고요. 그런데 유산은 한 푼도 못 받고 이제 시아버지까지 저한테 떠넘기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병간호?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너 그거 시어머니한테 점수 따려고 한 거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신우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다 알아. 너가 왜 그렇게 어머니한테 잘했는지. 내 동생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어머니 간호한 척하면 유산 좀 받겠지 하고 계산한 거잖아. 그런 적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너같이 계산적인 년이. 최재민이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좀 진정해. 처남댁도 나름 사정이 있었을 거야. 저는 최재민을 바라봤어요. 이 남자가 왜 갑자기 제 편을 드는 거죠? 신우이도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뭐, 너 왜 제 편 들어? 편 드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지. 어머니 병간호 3년 한 건 사실이잖아. 야, 최재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신우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최재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는 그냥 공정하게 보자는 거야. 저는 이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최재민이 제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위험했어요. 그날 저녁 상황이 더 꼬였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누나한테서 전화 왔어. 오늘 카페에서 대판 싸웠다며? 싸운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을 말한 거예요. 형님이 유산 다 가져가고 시아버지 부양만 우리한테. 그래도 누나한테 그렇게 대들면 어떡해.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대든 게 아니에요. 저는 정당하게 제 의견을 말한 거예요. 누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너한테 완전히 실망했대. 그리고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요? 아니, 됐어. 말해요. 신우이가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가 너한테 수상한 점이 있다고 했어. 매형한테 자꾸 이상하게 군다고.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라고요? 나도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오늘 카페에서 매형이 너 편들었다며? 왜 그런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최재민이 판 덫이었어요. 일부러 제 편을 드는 척해서 신우이를 자극하고 저를 궁지에 몰아넣은 거였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해요? 아주버님이 알아서 말한 건데. 그러니까 왜 매형이 너 편을 들었냐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이유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남편이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최재민이 전남친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하나? 하지만 그걸 말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게 뻔했습니다. 숨기는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남편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에 상처받았습니다. 며칠 뒤 신우이가 또 연락해 왔어요. 이번에는 시아버지 면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치매가 심해지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저는 혼자 갔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요. 요양병원에 도착하니 신우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재민도 함께. 저는 한숨을 삼켰어요.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서연이 왔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누구? 며느리 서연이요. 시아버지가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모르겠어. 누군지. 가슴이 아팠어요. 치매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줄 몰랐습니다. 신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버지, 서연이가 어머니 유산 다 달라고 해요. 나쁜 년이죠? 저는 놀라서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실 말하는 거지. 아버지한테. 시아버지가 멍하니 저를 바라보셨어요. 유산? 돈? 네, 아버지. 서연이가 어머니 돈 다 뺏으려고 해요. 저는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님, 저 그런 적 없잖아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너가 그런 거잖아. 그때 카페에서도 유산 얘기하면서 나한테 따졌잖아. 그건 공정하게 나누자는 얘기였지. 다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신우이가 비웃었어요. 어휴, 말을 그렇게 돌리네. 아버지, 보셨죠? 제가 저런 년이에요. 시아버지는 상황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신우이 말만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나쁜 년이구나.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아버지까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아니, 치매 때문에 상황 파악을 못하시는 거였지만 그래도 너무 서러웠습니다. 최재민이 다가왔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상관하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 남자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최재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너무 심하긴 해. 서연 씨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고요. 당신 때문에 상황이 더 꼬이는 거예요. 최재민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나 때문에? 당신이 자꾸 내 편 드니까 신우이가 오해하잖아요. 제발 가만히 있어요. 최재민이 피식 웃었습니다. 오해라. 진짜 오해일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 아직도 서연 씨 잊지 못했어. 25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최재민 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당신 신우이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했다고 마음이 바뀌는 거야? 당연하죠.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당신도 마찬가지고. 최재민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근데 지연이는 몰라. 내가 왜 지연이랑 결혼했는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서연 씨한테 차이고 나서 한동안 미칠 것 같았어. 그러다가 지연이를 만났는데 걔가 서연 씨 시누이라고 하더라. 최재민이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접근한 거야. 서연 씨랑 다시 엮이려고.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남자가 시누이랑 결혼한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요? 미쳤어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차인 여자한테 다시 다가가려고 그 여자 시누이랑 결혼을 해요? 최재민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랑이 그런 거잖아. 포기가 안 되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스토킹이고 뭐라 부르든 상관없어. 결과적으로 난 서연 씨 근처에 있게 됐으니까. 저는 몸서리가 쳤습니다. 이 남자 25년 동안 저를 잊지 못하고 이런 짓을 해온 거예요. 신우이가 이거 알아요? 알긴 뭘 알아. 지연이는 그냥 내가 자기한테 반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하지. 순진하게.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웠어요. 최재민의 진짜 목적, 신우이의 모르는 진실. 그때 신우이가 다가왔습니다. 뭐야, 둘이서 뭘 그렇게 얘기해? 저는 황급히 한 발짝 물러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님. 신우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와 최재민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은데? 너희 둘 분위기가 왜 그래? 최재민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아, 서연 씨가 힘들어 보여서 위로 좀 했어. 위로? 네가? 신우이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김서연, 너 진짜 아까부터 느낌이 이상하더라. 너 내 남편한테 작업 거는 거 아니야? 형님, 무슨 말도 안 되는. 됐어.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신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혁이한테 다 얘기할 거야. 네가 내 남편한테 이상하게 군다고. 그리고 이 집안에서 쫓아내도록 할 테니까 각오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최재민이 일방적으로 다가온 건데 왜 제가 쫓겨나야 해요? 남편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벌써 연락한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누나한테 전화 왔어.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매형한테 이상하게 굴었다며? 진짜야? 저는 힘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최재민 씨가 일방적으로. 매형이 왜 너한테 그래? 처음 보는 사이인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결국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야. 남편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최재민 씨, 내 대학교 때 남자친구였어. 남편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25년 전이야. 우리 결혼하기 훨씬 전. 2년 사귀다가 내가 차버렸어.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해? 매형이 내 전 남자친구라는 걸 왜 숨겼어? 숨긴 게 아니야.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신우이 결혼식 때 나 임신 중이라 못 갔잖아. 화상통화로 얼핏 봤을 때도 못 알아봤고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아, 진짜. 이게 뭔 상황이야. 나도 당황스러워. 근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최재민 씨가 일방적으로 접근한 거야.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왜 매형이 너한테 그래? 25년 전에 네가 찼으면 그냥 끝난 거 아니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재민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야 할까요? 그게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최재민 씨가 그러더라. 나한테 차이고 나서 한동안 미칠 것 같았대. 그러다가 신우이를 만났는데 내 신우이라는 걸 알고 접근했대. 남편 눈이 커졌어요. 뭐, 그게 무슨, 나한테 다시 다가가려고 신우이랑 결혼했다는 거야.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도 믿기 싫어. 근데 최재민 씨가 직접 그렇게 말했어. 미친놈이네, 진짜.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최소한 남편이 제 말을 믿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에 저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여보, 이거 누나한테 말하면 안 돼. 뭐? 누나가 이거 알면 난리 날 거야. 매형이 너 때문에 결혼했다는 거잖아. 누나 자존심에. 저는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신우이 몰래 덮자는 거야? 최재민 씨가 나한테 계속 접근하는데
일단 조용히 넘어가자고. 내가 매형한테 따로 얘기할게. 여보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결국 신우이 편이었어요. 제 편이 아니라. 당신 지금 나보다 신우이 걱정이야?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는 거야. 이미 복잡해졌어. 신우이가 나를 집안에서 쫓아내겠다고 했다고. 남편이 눈을 피했어요. 누나가 좀 흥분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바보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어머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제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그때 서랍에서 꺼내둔 열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열쇠의 정체,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어요. 서연이 맞지?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아, 장례식장에서 봤던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친구분이시죠? 그래, 나 정말순이야. 옥순이 60년 지기 친구. 정말순 할머니.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가끔 언급하셨던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절친이라고. 어머,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할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옥순이가 살던 집이구나. 여기서 내가 3년 동안 옥순이를 돌봤다며? 네, 할머니. 고생 많았어. 옥순이한테 다 들었다. 정말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옥순이가 생전에 나한테 그랬어. 서연이가 진짜 딸보다 낫다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지연이 그녀는 미국 가서 코빼기도 안 비추고 서연이만 매일 똥오줌 치워줬다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했어.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셨구나. 근데 유언장엔 저한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머니. 정말순 할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나도 들었어. 그래서 온 거야. 네.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서연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옥순이가 죽기 한 달 전에 나한테 전화했어. 그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자기가 죽으면 서연이한테 금고 얘기를 해달라고. 금고요? 그래. 옥순이네 별장에 금고가 있대. 거기에 중요한 게 들어있다고.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별장이요? 어머님이 별장이 있으셨어요? 응. 강원도에 작은 별장이 있어. 옛날에 시아버지가 사준 건데 옥순이 명의로 되어 있대. 지연이도 준혁이도 모르는 별장이야.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신우이도 남편도 모르는 별장? 그리고 거기에 금고. 그 금고에 뭐가 있는데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도 몰라. 옥순이가 자세히 안 말해줬어. 그냥 서연이한테 꼭 전해달라고만 했어. 저는 서랍에서 찾은 열쇠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거. 저는 어머님 방에서 열쇠를 가져왔어요. 할머니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이 열쇠가 그 금고 열쇠일까요? 할머니가 열쇠를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글쎄, 이게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옥순이가 열쇠 얘기는 안 했거든. 저는 실망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근데 옥순이가 이런 말은 했어. 금고 비밀번호는 서연이 생일이래. 제 생일이요? 응. 서연이 생일로 해뒀다고.
그래야 서연이만 열 수 있으니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셨구나. 할머니, 그 별장 주소 아세요? 응, 알아. 옛날에 나도 몇 번 갔었거든. 할머니가 주소를 적어 주셨어요. 강원도 평창 근처였습니다. 근데 서연아, 조심해야 해. 할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뭘 조심해요? 옥순이가 그러더라. 자기 죽으면 지연이가 난리 칠 거라고. 그래서 서연이한테 미리 준비해뒀다고. 준비요? 응. 뭘 준비했는지는 나도 몰라. 근데 옥순이가 그랬어. 금고에 모든 답이 있다고.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님이 뭔가를 준비해 두셨어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옥순이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했어. 할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지연이 친아빠가 종민이가 아니래.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그게 무슨. 옥순이 남편 박종민 씨 있잖아. 그 사람이 지연이 친아빠가 아니래. 그럼 신우이가. 응, 옥순이가 결혼하기 전에 생긴 아이야. 근데 종민 씨가 알면서도 받아줬대. 그 시절엔 그런 일이 있어도 쉬쉬했으니까.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신우이가 시아버지 친딸이 아니라고요? 신우이가 그거 알아요? 몰라. 아무도 몰라. 옥순이랑 종민 씨, 그리고 나만 알아. 할머니가 제 손을 다시 잡으셨어요. 옥순이가 그러더라. 이 비밀을 서연이한테만 알려주라고. 필요할 때 쓰라고. 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시아버지 친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금고에 있다. 할머니, 왜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걸? 옥순이가 그랬어. 지연이가 너무 욕심이 많다고. 자기 죽으면 분명히 서연이한테 못 살게 굴 거라고.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옥순이는 다 알고 있었어. 지연이가 어떤 애인지.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둔 거야. 저는 어머님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모든 걸 준비해 두시다니. 근데 왜 유언장에는 신우이한테 다 주셨을까요? 어머님이 저한테 뭔가 주려고 하셨다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그건 나도 이상해. 옥순이가 분명히 서연이한테 뭔가 남기겠다고 했거든. 신우이가 유언장에 개입했대요. 어머님한테 압박해서 저한테 안 주게 했다고. 할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못된 년이. 엄마가 죽어가는데 그런 짓을 해? 할머니가 일어서셨어요. 서연아, 그 별장 꼭 가봐. 금고에 답이 있을 거야. 네, 할머니. 꼭 갈게요. 그리고 이거. 할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옥순이가 나한테 맡겨둔 거야. 너한테 주라고.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저. 3년 전 어머님이 쓰러지시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 생일날 케이크 앞에서 함께 찍은 거였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서연아, 넌 내 진짜 딸이야. 사랑한다. 어머니.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사진을 꼭 쥐고 울었어요.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울어, 울어. 옥순이가 너 얼마나 아꼈는지 나는 알아.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걸 찾아야 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옥순이 부탁이니까 한 거지. 그리고 나도 지연이 그년 꼴 보기 싫거든. 할머니가 씩 웃으셨어요. 옥순이가 평생 고생하면서 지연이 키웠는데 그년이 엄마한테 한 게 뭐야? 돈만 밝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꼭 금고 찾아볼게요. 그래. 그리고 서연아. 할머니가 문 앞에서 돌아보셨어요. 지연이한테 지지 마. 옥순이가 너 편이야. 항상. 할머니가 가시고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별장, 금고, 어머님이 남긴 비밀, 그리고 신우이가 시아버지 친딸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강원도 별장에 가봐야겠어요. 거기에 답이 있다면.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남편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신우이 편이었으니까 혼자 가야겠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어요. 내일 오전에 아버지 요양원에서 보자. 할 얘기 있어.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신우이가 뭘 또 꾸미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신우이를 만나러 가기 전에 결심했습니다. 별장에 먼저 가보자. 신우이가 뭘 꾸미든 저도 무기가 필요했어요. 금고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강원도 평창까지는 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정말순 할머니가 알려주신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고 출발했어요.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별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착하니 정말 아담한 별장이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가끔 오셨던 걸까요?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별장 내부는 먼지가 좀 쌓여 있었지만 깔끔했습니다. 거실, 작은 방 2개, 부엌. 아담한 구조였어요. 금고는 어디 있을까?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옷장, 침대 밑. 하지만 금고는 보이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거실벽에 걸린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과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을 그린 유화였어요. 근데 그림 위치가 좀 이상했습니다. 벽 한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치우쳐 있었거든요. 혹시? 저는 그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뒤에 벽 속에 박힌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찾았다. 금고는 디지털 비밀번호 방식이었습니다. 정말순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0315. 삐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저는 서류 봉투부터 열어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 이옥순.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인 이옥순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아파트 서울 강남구 소재는 며느리 김서연에게 상속한다. 2. 상가 2개 서울 송파구 소재는 아들 박준혁에게 상속한다. 3. 예금 3억 원은 며느리 김서연에게 상속한다. 4. 딸 박지연에게는 현금 5천만 원만 상속한다. 위 유언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한다. 2024년 1월 15일. 이옥순인.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아파트와 예금 3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우이한테는 겨우 5천만 원. 이게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럼 장례식 때 공개된 유언장은 뭐였을까요? 신우이가 조작한 거였어요. 분명히. 저는 서류를 더 뒤져봤습니다. 2번째 서류는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검사 대상 박종민 남 박지연이요.
검사 결과 친자 관계 불일치, 부자 관계 확률 0.0001%, 신우이가 시아버지 친딸이 아니라는 증거. 정말 순 할머니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였어요.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님과 모르는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뒷면에 1971년 봄 영수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수, 그게 신우이의 친아버지 이름인가 봐요. 편지는 그 남자가 어머님께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사랑 고백이 담긴 편지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님이 왜 이런 걸 보관하고 계셨을까요? 그때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글씨였어요. 서연아, 내가 이걸 보고 있다면 말순이가 내 부탁을 들어준 거겠지. 먼저 미안하다. 진짜 유언장이 있는데도 지연이한테 속아서 가짜 유언장에 도장을 찍었어. 병원에 있을 때 지연이가 왔었어. 내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그년이 나를 협박했어. 서연이한테 유산 주면 준혁이네 가정 박살낸다고. 서연이 너를 준혁이랑 이혼시키고 손자도 못 보게 하겠다고. 난 무서웠어. 내가 죽고 나서 내가 고통받을까봐. 그래서 지연이가 만들어 온 유언장에 도장을 찍었어. 하지만 진짜 유언장은 따로 보관해뒀어.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더 늦게 작성된 거니까 효력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지연이 DNA 검사 결과도 넣어뒀어. 이건 내가 정말 위험할 때만 써. 지연이가 종민 씨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면 그 애는 무너질 거야. 서연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3년 동안 나를 돌봐줘서. 넌 내 진짜 딸이었어. 사랑한다. 어머니. 저는 메모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이 협박당하셨어요. 신우이한테.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님을 협박하다니. 그것도 친딸이.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야 해요. 증거니까.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누가 온 거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별장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신우이와 최재민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왔지? 저는 패닉 상태가 됐어요. 서류 봉투를 급하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그림을 다시 걸었어요.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여기 온 것 같은데? 신우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재빨리 뒷문을 찾았습니다. 부엌 쪽에 작은 뒷문이 있었어요. 살금살금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차가 있어. 누구 차지? 최재민 목소리. 젠장, 내 차를 봤구나. 저는 뒷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거기 누구야?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뒷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야, 서연이잖아. 전연 잡아. 신우이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죽으림을 다해 뛰었어요. 별장 뒤쪽 숲으로. 하지만 최재민이 더 빨랐습니다. 잡았다. 최재민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뿌리치려고 했지만 힘이 안 됐습니다. 나요. 놓으라고요. 서연 씨, 진정해. 최재민이 저를 붙들고 있었어요. 신우이가 다가왔습니다. 신우이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야, 김서연.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뭘 알아서 해? 여긴 우리 엄마 별장이야. 네가 뭔 자격으로 여길 들어와? 신우이가 제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가방을 껴안았습니다. 나, 이거 뭐야? 뭘 가져가려고 그래? 언니, 손 치워요.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신우이가 가방 끈을 세게 당겼습니다. 가방이 열리면서 서류 봉투가 땅에 떨어졌어요. 신우이가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신우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서류들을 꺼내봤어요. 유언장. 신우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신우이가 유언장을 읽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서연이한테? 예금 3억도? 나한테는 5천만 원? 신우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야, 이거 네가 만든 거지? 위조한 거지? 위조 아니에요. 그게 어머니가 쓴 진짜 유언장이에요. 신우이가 서류를 더 뒤졌어요. 그리고 DNA 검사 결과지를 발견했습니다. 신우이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이건 뭐야? DNA 검사? 신우이가 결과지를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검사 대상 박종민 남 박지연여. 검사 결과 친자 관계 불일치. 신우이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친자 관계 불일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야, 이거 가짜지? 네가 만들어낸 거지. 가짜 아니에요.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신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고. 말도 안 돼. 이건 네가 날 모함하려고 만든 거야. 신우이가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최재민이 말렸습니다. 지연아, 진정해. 진정은 무슨 진정이야. 인연이 가짜 서류 만들어서 날 모함하려고 한다고. 저는 숨을 골랐어요. 형님, 그거 가짜 아니에요. 그리고 형님이야말로 유언장 조작했잖아요. 뭐? 어머니가 다 적어 놓으셨어요. 형님이 병실에서 어머니 협박했다고. 유산 제대로 안 주면 준혁이 가정 박살 내겠다고. 신우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어머니가 협박당해서 가짜 유언장에 도장 찍으신 거예요. 근데 진짜 유언장은 따로 보관해 두셨고,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님, 유언장 위조는 범죄예요. 알아요? 신우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야야, 그거 줘. 다 줘. 안 줘요. 줘. 그거 다 태워버릴 거야. 신우이가 다시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최재민이 막았습니다. 지연아, 잠깐.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 뭔 얘기야? 인연이 날 완전히 망치려고 하잖아. 최재민이 신우이를 붙잡았어요. 신우이가 발버둥 쳤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서류 봉투를 주었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 거기서. 신우이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까지 뛰어가서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봤더니 신우이가 땅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최재민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신우이가 DNA 검사 결과를 봤어요. 자기가 시아버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진짜 유언장. 이걸 변호사한테 가져가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왔어요. 김서연, 너 죽었어. 그 서류 가지고 어디 가봐. 내가 다 막을 거야. 그리고 그 DNA 검사 위조라고 주장할 거야. 네 말 믿을 사람 없어. 그리고 또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준혁이한테 다 말할 거야. 네가 재민이랑 뭔 사이인지. 네가 재민이한테 먼저 접근했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신우이가 최후의 발악을 하려나 봅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무기가 있어요. 진짜 유언장, 그리고 DNA 검사 결과. 이 싸움 제가 지지 않을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단단히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응,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 볼일? 무슨 볼일?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누나한테 전화 왔어. 너 강원도 별장에 갔다며?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신우이가 벌써 연락한 거였습니다. 그게 뭐야? 왜 거기 갔어? 거긴 어떻게 알고? 남편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리고 누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금고에서 서류를 훔쳐갔다고. 가짜 유언장이랑 조작된 DNA 검사 결과를 훔친 게 아니야. 그리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 어머니가 직접 쓰신 진짜 유언장이야. 남편이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파트를 너한테 준다고? 응. 그리고 예금 3억도. 신우이한테는 5천만 원만 주신다고 하셨어. 말도 안 돼. 장례식 때 공개된 유언장이랑 완전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게 가짜라는 거야. 신우이가 조작한 거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누나가 왜 유언장을 조작해? 말이 안 돼. 어머니가 다 적어 놓으셨어. 여기 봐. 저는 어머니 메모를 보여줬어요. 신우이가 병실에서 협박했다는 내용. 남편이 메모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믿기 싫겠지만 사실이야. 신우이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협박해서 가짜 유언장에 도장 찍게 한 거야.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누나한테 직접 물어볼게.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누나한테 확인해 봐야지. 저는 황당했어요. 당신 지금 신우이 말을 또 믿겠다는 거야?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증거라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네가 만든 거 아니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만들어? 몰라. 유산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제 남편이 박준혁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3년 동안 당신 어머니 병간호한 거 다 봤잖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난 누나도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 결국 신우이 편이구나. 편이 어딨어. 난 그냥 공정하게 보자는 거야. 공정? 증거가 있는데 뭐가 공정이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신우이와 최재민이 서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준혁아, 누나가 할 말 있어. 신우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재민도 옆에 앉았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신우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유언장,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엄마가 직접 쓰신 거야. 저는 놀랐어요. 신우이가 인정하는 건가? 근데 서연이가 가져온 그 유언장 있잖아. 그건 가짜야. 서연이가 조작한 거야. 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형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네가 유산 받으려고 가짜 유언장 만든 거잖아. 그리고 DNA 검사 결과 그것도 네가 조작한 거지. 미쳤어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신우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왜긴
돈 때문이지. 네가 3년 동안 엄마 병간호한 게 다 계산이었잖아. 유산 받으려고. 저는 너무 억울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형님, 그건 아까 별장에서 내가 금고에서 꺼낸 거잖아요. 언니도 봤잖아요. 봤지. 네가 미리 숨겨놓은 걸 꺼내는 것도 봤어. 뭐? 네가 그 별장 알고 있었잖아. 미리 가서 가짜 서류 숨겨놓은 거지. 신우이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준혁아, 생각해봐. 서연이가 그 별장을 어떻게 알았겠어? 우리도 몰랐던 별장을. 분명히 미리 알고 준비해 둔 거야.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그 별장 어떻게 알았어? 저는 정말순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그건 어머니 친구분이 알려주셨어. 누구? 정말순 할머니요. 신우이가 비웃었어요. 말순 할머니? 그 치매 걸린 할머니가? 저는 얼어붙었어요. 치매요? 정말순 할머니가요? 응. 말순 할머니 치매 심해. 몇 년 전부터 헛소리만 해. 그런 사람 말을 믿었어?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순 할머니가 치매라고? 근데 저한테 왔을 때는 너무 또렷하셨는데. 거짓말이에요. 할머니 치매 아니었어요. 저한테 똑똑히 말씀하셨다고요. 치매 환자들이 가끔 멀쩡할 때도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신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준혁아, 서연이가 치매 걸린 할머니 말 듣고 가짜 서류 만들어서 우리 속이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때 최재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최재민을 바라봤어요. 뭔데요? 최재민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서연 씨가 저한테 먼저 접근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뭐라고요? 처음에 저도 당황했어요. 서연 씨가 자꾸 저한테 이상하게 대하시길래 최재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서연 씨가 저랑 예전에 사귄 걸 잊지 못하고 저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라고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서연이가 말해줬어요. 처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서연 씨가 왜 저한테 접근했는지도 아세요? 최재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난다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 거짓말. 저는 소리쳤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당신이 먼저 저한테 접근했잖아요. 최재민이 눈을 내리깔았어요. 서연 씨, 왜 그러세요? 우리 둘 다 아는 사실인데. 무슨 사실이요? 당신이 나한테 문자 보내고 만나자고 하고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뭐? 문자?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최재민이 보낸 문자를 보여주려고. 그런데 문자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오랜만이야, 서연아. 다음에 둘이서 만나자라는 문자. 삭제되어 있었어요. 문자 없잖아. 신우이가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재민이한테 먼저 접근해 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거지. 아니에요. 문자 분명히 있었는데. 누가 삭제한 거예요? 저는 최재민을 노려봤어요. 이 남자가 한 짓이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삭제한 거죠? 언제 내 휴대폰 만졌어요? 최재민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 서연 씨 휴대폰 만진 적 없는데요. 거짓말. 당신 지금 날 모함하는 거잖아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진짜야? 뭐가 진짜냐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최재민 씨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신우이가 일어섰어요. 준혁아, 이제 알겠지? 서연이가 어떤 년인지. 누나, 재민이한테 접근하고 가짜 서류 만들고 유산 가로채려고 하고 이런 년을 어떻게 믿어? 신우이가 저를 가리켰어요. 준혁아, 서연이 내보내. 이 집에서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들었잖아. 나가라고. 이 집에서 신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엄마 집이야.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나.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지금 가만히 있을 거야?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신우이가 나보고 나가라는데 아무 말도 안 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일단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정리? 무슨 정리?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잖아. 유언장 문제도 있고, 매형 문제도 있고,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잠깐 친정에 좀 다녀와. 며칠만.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보고 나가라고? 당신이? 나가라는 게 아니라 잠깐 떨어져 있자는 거야. 머리 좀 식히고. 박준혁, 지금 나한테 이래?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나 3년 동안 당신 어머니 똥오줌 치웠어. 회사도 그만두고 내 인생 다 갈아 넣었다고. 근데 지금 나보고 나가? 여보, 당신 어머니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내가 손잡고 있었어. 신우이가 뭘 했는데? 1년에 2번 얼굴 비추고 돈 몇 푼 보내고 그게 다잖아.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근데 왜 나야? 왜 내가 나가야 해? 신우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 내 본색이 나오네. 결국 돈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 닥쳐요. 저는 신우이를 노려봤어요. 형님이야말로 본색이 뭔지 알아? 죽어가는 엄마 협박해서 유언장 조작한 게 언니 본색이야. 신우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어머니가 다 적어 놓으셨어. 언니가 뭐라고 협박했는지. 서연이한테 유산 주면 우리 가정 박살 낸다고 했다며? 신우이 눈이 흔들렸어요. 그건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헛소리 적어 놓은 거야. 헛소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 또렷하셨거든요. 내가 옆에서 다 봤어요. 저는 서류 봉투에서 어머니 메모를 꺼냈어요. 여기 봐요. 어머니 글씨체. 신우이도 알아볼 수 있잖아요. 신우이가 메모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저는 피했습니다. 손대지 마요. 이건 증거니까. 신우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야, 김서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요.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딴 가짜 서류로 날 모함하면 가만 안 둬. 가짜 아니에요.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언니가 시아버지 친딸이 아니라는 증거. 신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 누나가 아버지 친딸이 아니라고? 응. 어머니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야. DNA 검사 결과가 증명해. 신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거짓말. 그건 네가 조작한 거야. 조작 아니에요. 어머니가 직접 보관하셨던 거예요.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신우이가 울면서 소리치고 남편은 멍하니 서 있고 최재민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저는 그 혼란 속에서 가방을 챙겼어요. 서류 봉투, 어머니 사진, 열쇠. 나 나갈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 나가라고. 그게 아니라. 됐어. 며칠 정리할 시간 줄게. 그 사이에 잘 생각해.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이 서류들
변호사한테 맡길 거야.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신우이가 달려왔어요. 야, 그 서류 내놔. 저는 문을 열었어요. 안 줘요. 이건 제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남긴 거니까. 그거 가짜라고.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거예요.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형님, 유 원장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알아요? 신우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각오하세요. 저 이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가슴은 더 차가웠습니다. 남편한테, 신우이한테, 최재민한테 모두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차에 올라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3년 동안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그게 죄예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나야. 재민이. 미안해. 지연이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이 남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저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차 시동을 걸었어요. 갈 곳이 있었습니다. 정말순 할머니한테. 신우이 말대로 할머니가 정말 치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했어요. 정말순 할머니 댁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뒤 할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어머, 서연이? 이 밤에 웬일이야?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셨어요. 또렷하게. 할머니, 죄송해요. 이 시간에 찾아와서. 아니야, 들어와. 무슨 일 있어? 저는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어요. 할머니, 하나만 여쭤볼게요. 뭔데? 할머니, 치매 있으세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치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신우이가요. 할머니가 치매 심해서 헛소리만 한다고. 할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못된 년이. 내가 치매라고? 할머니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 봐. 지난달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야. 인지기능 검사 정상이야. 저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정말로 정상 판정이었습니다. 지연이 그년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아, 알겠다. 내 입 막으려고 그러는 거지.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서연아,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영 안 좋아. 저는 할머니한테 다 털어놓았습니다. 별장에서 있었던 일, 신우이와 최재민의 거짓말, 남편한테 쫓겨난 것까지.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서연아, 고생이 많구나.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싸워야지. 옥순이가 너한테 남긴 게 있잖아. 할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증인이 돼줄 수 있어. 증인이요? 응. 옥순이가 나한테 다 얘기했어. 지연이가 유 원장 협박한 것도, 진짜 유 원장 따로 써둔 것도. 내가 법정에서 증언해 줄게.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고맙긴. 옥순이 부탁이야. 그리고 지연이 그년 꼴 보기 싫어서라도 도와줄 거야.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정말순 할머니가 소개해 주신 분이었어요. 상속 전문 변호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김서연 씨, 이 유 원장이 나중에 작성된 게 맞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유 원장은 가장 최근에 작성된 것이 효력을 갖거든요. 날짜를 보니까 이 유 원장이 장례식 때 공개된 것보다
2주 늦게 작성됐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신우이가 가져간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언장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DNA 검사 결과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신우이 분이 친자가 아니라면 법정 상속분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가족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신우이의 반응을 보고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죠. 가족 모임을요? 네. 저도 동석하겠습니다. 신우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연락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 같이 만나자. 신우이랑 최재민 씨도 할 얘기가 있어. 남편이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인데? 어머니 유언장 문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어디서 만날까? 어머니 집에서. 다음 날 저녁 7시. 어머니 집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 신우이, 최재민. 그리고 정말순 할머니와 변호사님도 함께. 신우이가 정말순 할머니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말순 할머니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있으면 안 돼? 할머니가 신우이를 노려보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신우이가 변호사를 가리켰습니다. 제 변호사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신우이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변호사? 왜 변호사를 데려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려고요. 법적으로. 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다들 들어요. 오늘 어머니 유언장 문제 확실하게 밝힐 거예요. 신우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뭘 밝혀? 네가 만든 가짜 서류로? 가짜가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검토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지연 씨, 이 유언장 보시겠습니까? 신우이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읽어 내려가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고 이옥순 씨가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장례식 때 공개된 유언장보다 2주 늦게 작성됐어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법적으로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효력을 갖습니다. 즉, 이 유언장이 진짜입니다. 신우이가 서류를 내던졌어요. 거짓말. 이건 서연이가 위조한 거야. 위조가 아닙니다. 정말순 할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옥순이가 직접 내 앞에서 썼어. 내가 증인이야. 할머니는 치매잖아요. 증인 자격 없어요. 신우이가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봐. 지난달 건강검진 결과야. 인지기능 정상이야. 내가 무슨 치매야? 신우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지연아, 내가 옥순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나 다 알아. 할머니가 신우이를 노려보셨어요. 서연이한테 유산 주면 준혁이네 가정 박살 내겠다고 협박했지? 병상에 누워있는 내 엄마한테.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신우이를 바라봤어요. 누나, 그게 사실이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신우이가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 메모를 꺼냈습니다. 여기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신우이가 뭐라고 협박했는지 다 적혀 있어요. 남편이 메모를 받아 읽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누나, 진짜야? 어머니한테 이런 말 했어? 준혁아, 그건 내가 흥분해서 죽어가는 엄마한테 협박을 해. 남편이 소리쳤어요. 처음으로 신우이한테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런 메모를 남겼겠어. 누나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해 봤어. 신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준혁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서연이한테만 잘해주니까. 나는 딸인데. 딸,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언니가 무슨 딸이에요. 3년 동안 어머니 병간호 한 번 제대로 안 했잖아요. 나는 미국에 있었으니까. 핑계예요. 비행기 타면 되잖아요. 1년에 2번도 못 와요?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형님, 이것도 봐요. 저는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시아버지 친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누나가 아버지 친딸이 아니라고? 응. 어머니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야. 시아버지가 알면서도 받아주신 거래. 신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거짓말. 그건 조작이야. 조작 아니에요. 어머니가 직접 보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순 할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옥순이가 나한테 다 말해줬어. 지연이 친아빠는 영수라는 남자야. 옥순이 첫사랑이었어. 신우이가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최재민이 신우이한테 다가갔어요. 지연아, 괜찮아? 신우이가 최재민을 밀쳤어요. 건드리지 마.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 최재민 씨한테 물어볼 거 있지 않아요? 신우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뭘? 최재민 씨가 왜 언니랑 결혼했는지. 신우이 눈이 흔들렸어요. 뭔 소리야? 저는 최재민을 바라봤어요. 직접 말해요. 왜 신우이랑 결혼했는지. 아니면 내가 말할까요? 최재민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연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한 말, 다 기억나요. 신우이가 최재민을 바라봤어요. 재민아, 뭔 소리야? 뭘 말했는데? 최재민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대신 말했습니다. 최재민 씨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차이고 나서 미칠 것 같았대. 그러다가 신우이를 만났는데 내 신우이라는 걸 알고 접근했대요. 신우이 눈이 커졌어요. 뭐? 나한테 다시 다가가려고 형님이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신우이가 천천히 최재민을 바라봤어요. 재민아, 그게 사실이야? 최재민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해. 사실이냐고. 신우이가 소리쳤어요. 지연아, 그건.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거야? 사랑해서가 아니라 서연이 때문에? 최재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그랬어. 근데 지금도 서연이한테 문자 보내고 만나자고 했잖아. 내가 몰랐을 줄 알아. 신우이가 최재민의 뺨을 후려쳤어요. 찰싹. 이 쓰레기 같은 놈. 날 이용한 거야. 신우이가 최재민한테 달려들었어요. 남편이 말렸습니다. 누나, 진정해. 진정은 무슨 진정이야. 이놈이 날 속인 거잖아. 서연이 때문에 나랑 결혼했다잖아. 신우이가 울부짖었어요. 나는 뭐야? 나는 뭐냐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신우이가 저한테 했던 짓들이 떠올랐어요. 유언장 조작, 어머니 협박, 저를 모함한 것.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신우이가 불쌍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니까.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모두가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고 이옥순 씨의 재산은 유언장대로 배분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읽었어요. 아파트와 예금 3억은 김서연 씨에게, 상가 2개는 박준혁 씨에게,
박지연 씨에게는 현금 5천만 원입니다. 신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난 20억 받았다고. 그건 내 거야. 이미 받으신 재산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거부하시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됩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유언장 위조건으로 형사고소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합니다. 신우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이럴 순 없어. 최재민이 조용히 문 쪽으로 이동했어요. 도망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가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이만. 당신도 공범이에요. 나한테 접근해서 저 모함하려고 했잖아요. 문자 삭제한 것도 당신이고. 최재민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증거 없잖아요. 증거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통신사에 문자 복구 요청했어요. 삭제된 문자도 다 복구된대요. 최재민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여보, 미안해. 누나 말만 듣고 널 의심했어. 정말 바보 같았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날 쫓아냈어. 3년 동안 어머니 모신 나를.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여보, 일단 이 문제부터 정리하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 정말 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서연아, 잘했어. 옥순이가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할머니,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고맙긴. 옥순이가 내 편이니까 나도 내 편이야. 할머니가 신우이를 바라보셨어요. 지연아, 내 엄마가 널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옥순이가 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신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옥순이가 그랬어. 지연이가 돈에 눈이 멀어서 걱정이라고. 그러다가 큰일 날 것 같다고.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결국 옥순이 걱정대로 됐네.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판 거야. 저는 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 잘 지켰어요. 감사해요. 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서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3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신우이는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최재민은 구석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신우이는 어머니한테서 받은 20억 원을 반환해야 했어요. 진짜 유언장에 따르면 신우이 몫은 5천만 원 뿐이었으니까요. 신우이가 버텼어요. 돈 없다고, 이미 다 썼다고. 하지만 변호사님이 조사해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신우이는 그 돈으로 미국에 부동산을 샀더라고요. 남편 이름으로. 법원에서 가압류 들어갔어요. 신우이 명의 재산 전부. 그리고 유언장 위조건으로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뒤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아, 나야.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뭐예요? 만나자. 할 말 있어.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만나야 하나?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서 신우이를 봤어요. 한 달 만에 본 신우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앉아. 신우이가 자리를 가리켰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뭐예요? 미안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내가 너한테 한 짓들.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한테 협박한 것도, 유언장 조작한 것도, 너 모함한 것도 다 내가 잘못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알아? 나도 나름 이유가 있었어. 이유요? 신우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 어릴 때부터 느꼈어. 엄마가 나를 안 좋아한다는 거. 준혁이한테는 항상 다정하게 대하는데 나한테는 뭔가 거리가 있었어. 이유를 몰랐어. 그냥 내가 딸이라서 그런가 했지. 신우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 내가 아빠 친딸이 아니어서 그랬던 거지. 엄마한테 나는 과거의 실수였던 거야.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신우이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는지,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우이가 한 짓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어요. 언니 사정은 이해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당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알아.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협박한 거 용서 못해요. 그리고 나를 집안에서 쫓아내려고 한 것도.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신우이가 일어섰어요. 고소 취하해달라고 부탁하려는 거 아니야. 내가 한 짓은 내가 책임질게. 그냥 다음 생에는 제대로 된 가족으로 만나고 싶어. 신우이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불쌍한가? 아니요. 자업자득이에요. 하지만 씁쓸한 건 사실이었어요.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카페. 신우이 만나고 있었어. 누나를? 왜? 언니가 만나자고 했어. 사과하려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랬구나. 나도 너한테 할 말 있어. 집에서 보자.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어 내려갔습니다. 위임장이었어요. 남편이 상속받은 상가 2개 중 하나를 제 명의로 넘기겠다는 내용. 당신 이게 어머니가 너한테 주시려던 거잖아. 근데 결국 내가 받았으니까 너한테 반은 나눠주고 싶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나한테 미안해서 이러는 거야? 그것도 있어. 근데 그것만은 아니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내가 진짜 바보였어. 3년 동안 내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헌신했는지 뻔히 보면서도 누나 말 한마디에 널 의심했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이 없었어. 누나가 울면서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게 핑계가 안 된다는 거 알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내 편에 설게.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요. 그날 남편이 저한테 한 말 쫓아내듯이 친정에 다녀와라고 한 것. 그게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당신, 나 그날 진짜 서러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3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새벽에 어머니 기저귀 갈고 욕창 생길까봐 이 시간마다 체위 바꿔드리고 병원 데려가고 약 챙기고 눈물이 났어요. 회사도 그만뒀어. 내 커리어 다 포기했어. 근데 당신은 신우이 말 한마디에 날 내쫓았잖아.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솔직히 아직 용서 못하겠어. 시간이 필요해. 알아.
기다릴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신우이는 유언장 위조죄로 기소됐어요. 집행유예가 나올 것 같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우이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머물러야 했어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재민은 신우이한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우이가 먼저 이혼 서류를 밀어 넣었대요. 날 이용한 남자랑 1분도 더 못 살겠어. 신우이가 그랬다더라고요. 최재민은 미국으로 혼자 돌아갔습니다. 가끔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모르는 번호로. 분명히 최재민일 거예요. 다 차단합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아파트, 저는 팔지 않았어요. 리모델링해서 남편이랑 함께 이사했습니다. 어머니 방은 그대로 뒀어요. 영정 사진도 그대로. 가끔 그 방에 앉아서 어머니랑 대화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가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어머니, 남편이 요즘 저한테 잘해요. 제가 좀 무서운가 봐요. 어머니, 신우이는요. 불쌍하기도 하고 믿기도 해요. 어머니 사진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정말 순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할머니가 저를 손녀처럼 대해주세요. 서연아, 밥은 먹었어? 네, 할머니. 옥순이가 살아있었으면 너 진짜 예뻐했을 텐데. 어머니가 저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살아계실 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세요. 옥순이가 잘 봤어. 너 같은 며느리 얻어서 복 받은 거야. 저는 눈물이 나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때 도와주셔서 고맙긴. 옥순이 부탁이었는걸.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면서 꽃다발을 사왔어요. 이게 뭐야?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맞아요. 깜빡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 깜빡하고. 괜찮아. 내가 기억하면 되지. 남편이 웃었어요. 밥 먹으러 가자. 예약해뒀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달라졌어요. 더 살갑고, 더 세심하고, 더 제 편이 돼주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져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잘해? 잘하면 안 돼? 안 되는 건 아닌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늦었지만 제대로 하고 싶어? 앞으로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면서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아직 모르겠어. 그래. 근데 노력은 해볼게. 남편이 눈이 촉촉해졌어요. 고마워, 여보. 고맙긴. 당신이 계속 잘하면 생각해 볼게. 저는 웃었어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을 순 없어요. 그날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 부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너 진짜 좋아하셨던 것 같아. 왜? 유언장에 다 나와 있잖아. 아파트랑 예금 다 너한테 주시려고 한 거. 그게 어머니 마음이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러셨어. 서연아, 다 준비해놨어. 내가.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던 거지. 누나가 어떻게 나올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한테 죄송해. 누나 편들어서 어머니한테 직접 사과드려. 제삿날에. 그럴게. 집에 도착해서 저는 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계세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 잘 지키고 있어요. 아파트도 예금도 이 집도. 저는 사진을 어루만졌어요. 근데요, 어머니. 제일 소중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남기신 것 중 제일 소중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해 주신 거, 그게 제일 소중해요. 저는 눈물을 훔쳤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사랑해요. 많이. 창문 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3년 전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3년 동안 병간호하면서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돈만이 아니라 사랑을. 어머니는 저를 진짜 딸로 생각해 주셨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신우이는 친딸이었지만 진짜 딸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저는 어머니의 진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영원히.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